여러분, 최근에 집값이 하락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락한다, 이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올 1월 달에 1월 1일부터 1월 8일까지를 따져보니까 실제 거래한 금액이 떨어졌더라 이거예요. 떨어졌더라. 실제 거래한 규모는 50건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가. 그중에 3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총 33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 봤더니 절반에 육박하는 15건이에요. 33건 중에 15건이 직전 실거래가나 혹은 최고가보다 낮게 거래가 됐습니다. 야, 이거 봐라.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낮게 거래되는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단 송파 장지동, 제가 있는 곳이 이 송파 장지동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위례 24단지 꿈의 거린 전용 84제곱미터, 이거 주택형입니다. 이달 2일에 14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4억 5천만 원. 전고점 대비 1억 원 내렸습니다. 물론 이게 뭐 특수관계인 간 거래, 특수거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1억 원이 내렸다는 신호가 있고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서초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미안 서초 STG-S 전용 84제곱미터 최고가가 24억 원에서 6천만 원이 내려서 23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강남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강북에서도 있어요. 마포구 신수동에 경남 아너스빌 전용 84제곱미터 신고가보다 4천만 원 떨어져서 10만 원에 팔렸습니다. 10만 원에. 물론 지금 올해가 8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8일밖에. 그죠? 8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또 거래 관계에 있어서도 특수거래가 있을 수 있으니 아직까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떨어지는 곳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어쩌면 30대들에게는요 지금 패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연거래 샀잖아요. 게다가 3억 원짜리 저가 아파트에서 지금 계속 떨어지는 모양새를 나타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30대는 진짜 많은 아파트를 샀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떨어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 뒤집어지죠.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를 보면 8만 5,020건입니다. 그중에 30대 거래량이 2만이에요. 7,984건이에요. 무려 32.9%나 차지합니다. 32.9%. 공무원으로 일하는 30대도 연끌해서 연끌, 비투 뭐 다 해서 집을 사고요. 직장을 다니는 30대도 쉽게 말하면 비상금까지 털어서 집을 사고요. 심지어는 작은 벤처를 하고 있는 30대도 대출이란 대출은 다 끌어들이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부모님한테 차용증까지 써가면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이 떨어진다. 야, 이러면 이들에게는요 진짜 밤잠 설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통 보면 집값이 올라간다, 신고가가 나온다 이런 것은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어요. 떨어지지 않는 일이 있는데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혹은 이게 역세권이 아닌 거 있잖아요. 이런 아파트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은 사실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 미치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지표를 보면 올해 부동산이 오른다. 이게 대세입니다. 한국은행의 지표도 보면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132입니다. 역대 최고치예요. 이게 100이 기준이거든요. 100이면 주택 가격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132면 폭등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폭등한다는 이야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 KB 국민은행 국민은행 조사에서도 집값은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올라간다. 국민은행은요 공인중개사 이게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9명이 집값 상승을 전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름폭은 1 내지 3%가 가장 많을 거다. 이게 한 30% 정도 됩니다. 설문조사의 응답이. 여기뿐만 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여기는 그래도 연구원 중에서는 최고잖아요. 민간연구소 중에서는. 여기는 마찬가지로 전국 아파트값은 1.5% 오를 거고 수도권은 1.4% 특히 서울은 1.5%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전망치도 그렇고요. 금융회사의 전망치도 그렇고요. 민간연구소의 전망치도 다 오른다고 하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자산시장에 거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요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좌파 정부 때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게 KB 은행에서 조사한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56.5%가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아직 문재인 정부 때는 38.3%밖에 안 올랐으니까 더 오를 거다. 뭐 이런 것까지도 예측하고 있는 정도니까 아직은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게 항상 두려워해야 될 게 거품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속에는 대혼란의 기류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원인이 있다니까요. 시장 경제라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 이게 시장 경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워낙 정책을 실패하니까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도가 다 떨어졌어요. 규제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자꾸 집을 사. 진짜 어이없는 일들이 부동산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직도.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냉정하게. 시장 경제 안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합니다. 그게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중요합니다.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또 정치권의 흐름에 따라서 부안해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시장을 한번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